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2024)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2024년)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어서 이런 더러운 기사를 덕질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누구나 봤었지만 참아 진짜. 제가 아까 성구님한테 경고해드렸어요. 첫 기사 더럽습니다. 아니 금방 새신랑인데 이런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봅시다. 한국 종가 자부심 이어줄 성씨별 정자은행 생긴다면. 별 성씨별 소리가 다 있죠. 이런 성씨별. 아, 성씨별 진짜. 어디서 누가 쓴 건지 보죠. 신동아, 난임 전문의, 조정현. 오? 난임 전문의 난임. 알고 한 이야기입니다. 입력 2023년 10월 7일 10시 0분 1초. 나름 히트한 기사라서 아 그렇구나.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칼럼이 매우 길어서 이제 군데군데 전문적 지식을 서술하는 부분 같은 걸 쳐내고 중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문별 정자은행을 만들어 보자는 상상력부터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한국인이 정자 기증과 공여를 극히 꺼리는 이유는 혈통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아무리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한다고 해도 자신의 정자에서 비롯돼 세상빛을 본 생명체가 언젠가는 생물학적 아버지, 바이올로지컬 파더를 찾아 나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일단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해요. 자신의 정자에서 비롯된 아이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온다. 즉 나를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앞선다는 얘기를 싫어요? 그게 왜 싫어요? 아니 잠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두려움은 이거 다스베이더나 하는 말이지.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아닌 아버지가 하지 않나요? 보통 지 생부 찾아갈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거는 보통 아닌 뜻. 예. 그죠? 그건 마이클 잭슨의 말이죠. 그건 네 아니야 그거. 사실이었거든. 또 생판 모르는 타인의 유전자 괄호 열고 정자 괄호 닫고 에 대한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은 대부분 남의 정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그걸 뭐 누굴 붙잡아서 억지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 유전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자, 생물학적 아버지 뒤에다가 괄호를 넣고 영어 단어를 병기하는 심리는 저는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컬 파더. 아무튼 이게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조정현 의사는 한국인이 정자은행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사회문화적 분위기 하나만으로 축약을 해버립니다. 뭐 너무 납작하게 축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혈통주의적인 분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죠. 문중만의 정자은행. 빠바밤. 빠바밤. 뭐 파평윤씨 정자은행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왜 또 왜? 4년 내내, 5년 내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대통령의 정자를 도네이션 받을 수 있어요. 윤세민과 윤석열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증자에 대한 비밀 유지는 필수입니다. 정자은행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데나 가장 세계적인 정자를. 가장 한국적인 정자가 세계적인 정자다. 월드 페이머스 정자. 글로벌 세멘. 정자는 영어로 뭐지? 세멘? 씨만. 스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거나 혹은 반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책에는. 왜냐하면 누구 거여도 상관없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게 정자은행의 목적이지. 왜냐하면 엄마 애거든요. 어차피. 아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자은행의 표준 운영 지침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서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면 된다. 이 정도를 뭐라고 생각하는 우리 정서라지만 그 우리가 누구인지 정자는 문중정자지. 김대중 주필의 우리에 이어서 저는 또 궁금하고요. 저는 절대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지 아, 우리 않습니다. 집안 정자. 그것을 알기 싫다 302회 과대평가된 뿌리에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들으실 수 있고요. 정말 네. 죄송한데 이렇게 문중 정자로 할 것 같으면 개별로 받지 말고 그냥 단체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섞어서 그죠. 누구 건지 모르게? 그죠. 아, 그거 뭐 아니, 근데 우리 기사 읽기가 아무리 기사 읽기라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가장 최신의 방편이 뭐야, 이게? 가장 야만적인 방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문중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요. 들어가면서 보죠. 만약 정자 기증이나 공여가 한민족만이 알 수 있는 성씨, 문중별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성씨, 문중별 정자 동결 보존 방법은 어쩌면 한국적 문화와 정신세계에 가장 부합하는 운영체계가 아닐까 싶다. 참고로 성씨 제도라는 거는 동아시아의 성씨 제도는 중국에서 발원된 겁니다. 그죠. 고대 중국에서는 성과 씨라는 두 가지의 패밀리 네임을 썼어요. 맞아요. 그게 동북아로 퍼져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 씨가 하나로 합쳐졌죠. 그리고 문중, 가문이라는 건 모든 문화권에 있습니다. 네. 한국-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한민족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해체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덕질인이 골라왔던 기사도 그렇고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개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현대적인 패턴을 적용시키려는 거예요. 개인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아니 이러면 애를 갖고 싶던 사람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애를 계속 갖고 싶을까요? 전 이해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신문을 봐온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신문에 등장한 칼럼에 뭐뭐 한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그거는 같습니다. 좋은 말로 돌려보내야 되는. 보통 거지 같은 얘기를 해요. 아주 몹쓸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뭐뭐 한다면 어떨까? 하지 마 제발. 그런 거죠. 좋게 이 술자리를 끝내야 되는.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정자 얘기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집에. 너무 많이 힘드셨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최근 국내 몇몇 종가의 종주가 주축이 돼 비혼 혹은 출산을 기피하는 후손을 걱정하며 해법을 내놨다. 문중 전체에서 똑똑하고 건강한 후손 괄호 열고 남성 괄호 닫고 아니, 종마 아닙니까 종마? 숫소. 예. 이게 유일하게 제가 낯설지가 않은 게 이 계통으로 추진하는 게 이 청도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한우 계통을 유지하려고 정자 그 관리를 종축계량소에서 엄청 신경 써서 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 말 그대로의 종마 종우. 그 종우 계량소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게 이 정자 사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이제 수정을 했는데 황소가 나와야 되는데 얼룩소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워낙 우리나라 황후에 대한 황소에 대한 그게 강하니까 어차피 종자 사기. 네, 육질의 맛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우의 아버지가 몇 명 안 돼요. 아 그래요. 딱 그 몇 정도로 마리. 네. 그 조정현 선생님은 이런 흑묘 백묘론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흑묘도 안 돼. 백묘도 안 돼. 파평윤 씨 데꼬라 그래. 이겁니다. 아니야 한씨일 거야. 을 찾아내 정자를 보관 괄호 열고 익명 바로 익명. 다만 성씨는 알 수 있죠. 예. 해 놓았다가 남성 불임으로 인한 난임을 겪는 후손 괄호 열고 부부 괄호 닫고에게 공여해 주고 싶다는 것. 야, 이거 여기서- 진짜 같은 생각이네. 아니 그러면은 난임 부부 중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남성의 문중에 있는 정자를 기증받고 싶어할 것이다라는 이것도 웃기네요. 생각 자체가 진짜 X지 않나요? 그러면 처가 쪽에서 받아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씨바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네리와 네. 씨바지죠. 그렇죠. 여기에서 네. 남성과 네. 여성은 야, 씨. 지워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성시별로 그러니까 보죠. 더 보죠. 그는 지역 난임병원에
이른바 문중만의 정자 동결 보존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또 물어보면. 와우. 이른바 문중만의 정자은행이 생겼다. 보통 문중만에 사당이 있거나 선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 이제 처가에 갔는데 어느 날 처가에 갔는데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께서 굉장히 좀 이제 뿌듯해하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저희 부부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우리 이제 그 가문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문묘를 새로 이제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마우솔레움을. 네, 문중 이제 그 이제 가문묘를 만들었는데 그 비싸죠. 네, 거기에 이제 니네 것도 마련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니 일단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살아서는 못 저 나간다 지금 이런 말입니까? 헬마에 가묘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는 백년손님 그런 건지 옛말이다. 네. 너는 우리 것이다. 아니 그것도 웃기지만 아니 일단 나는 이제 나이가 40인데 벌써 이렇게 무덤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왜 옛날에 피라미드는 즉위하자마자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저 12년 됐죠. 12년. 너는 100년 손님이 아니라 12년 손님이다. 아니 근데 넌 오늘 집에 못 가. 그래도 마음은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약간 이상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봐요. 갔더니 신식 건물이 있어. 이건 뭐예요? 정자은행이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옆에 이거 선산이랑 그 옆에 정자은행. 그럼 그건 삶과 죽음이 다 있는 거네요? 어서 다녀오거라. 근데 사이가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봐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정현 선생님의 의도대로 안 될 거라는 게 실수가 나올 거라는 그렇죠. 거야. 근데 분명히 얼룩이는 나옵니다. 근데 손은 얼룩이는 알 수라도 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심지어 그러니까 익명이라며. 들어갈 때 임경비 저 임시 아닌데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예. 분명히 팸코 애들이 그런 짓 합니다. 그리고 후기 남깁니다. 예, 맞아요. 성공했다 이러면서. 네, 나 남해문중 은행에서 맡기고 왔음. 나 사실 제임스 씨임. 보죠. 한국의 종가는 특정 가문의 중시조로부터 적장자로 계승되어 온 집을 말한다. 부계 혈통 계승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증조부, 조부, 아버지, 아들에게로만 유전되는 Y 염색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다. 왜 염색체에 자부심을 둡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Y 염색체를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부심은 얼마나 값싼 것입니까? 염색체가 사실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야, 왜 염색체라며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인사하나요? Y 염색체. 염색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그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런 거 아니고? 염색체 보여줘. 나 염색체다. 와이. 무슨 소리야? 우리 Y 염색체 이쁘지? 뭐 이런 거. 너무 웃어서 광대가 아파. 자부심. 와이 염색체 자부심. 21세기 성씨별 Y 염색체의 고유성을 운운하면 꼰대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중간에 이런 말이 한 번씩 아니야. 반드시 들어갑니다. 꼰대 취급 안 받아요. 아니 꼰대 취급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이죠. 왜냐면 나머지 꼰대들이 워낙 정상이라. 그렇죠. 이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유, 어르신 다른 꼰대들은 정자 얘기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집에 가세요. 많이 취하셨네. 뭐 이런 거 이제. 택시 불러드릴게. 핸드폰 어디 있어요? 없어. 자녀분 계세요? 댁이 어디시라고요? 더 빨리 말하면 안 됩니다. 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건강한 정자 기증이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정말로 이제 여기서 살짝 볼 수 있는 거. 문중 정자는 좋은 거다. 정자는 건강할 것이다. 보죠. 상상해보자. 자, 상상해보지 말아요. 자, 하지 마.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지 마. 항상 여기서부터야. 어르신 상상하지 항상 마시고 여기서부터야. 집에 가세요. 예를 들어 무정자증, 괄호 열고 비폐쇄성. 굳이 괄호 전문가라 닫고. 이거죠, 전문가. 으로 정자를 공여받아야 하는 남성의 성분이 한양 조 씨라면 이분 조정현 씨죠? 비배우자의 정자 공여 시 이왕이면 한양조 씨 문중에서 기증된 정자가 훨씬 믿음직하지 않을까. 왜죠? 믿음직한 정자는 뭘까요? 면접해 보나요? 이 정자는 믿을만하네. 너 합격.
내일부터 출근해. 이렇게 뭐 어떻게 보지 면접을? 정자 MBTI 테스트해보고. 아니 Y 염색체가 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 색깔이 흐리고 뭐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거 자부심이 있는 예. 염색체여야 한다. 근데 사실 내가 그게 진하게 나오는 종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던지는 거지. 지금 의사도 이렇게 던지는데 내가 진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소랑 비교하는 게 적당한데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애 엄마 될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의 표현과 다르게 그 미혼자들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만약에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애 엄마가 될 사람이 내가 원래 그 사귀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혹은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뭐 비폐소송 무성작성이에요. 그럼 이건 가게 가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이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희 상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은 성씨로 해드릴까요? 같은 성씨로 해주세요. 이거 너무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저는. 소름 돋네요. 같은 성씨로 하시려면 2만 원 더 내셔야 돼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네. 아니 이거 진짜로 씨바지로 네. 보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사람은 없어요. 네. 이 생각 속에 맞아요, 남성은 맞아요. 시내리고 지금 제가 여성은 전제 내린 시바지예요. 게 되게 멍청했던 게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하면 이런 전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더 보죠. 이렇게 되려면 종가마다 종주들이 자발적으로 자자손손 자손만대 캠페인의 위원장이 돼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스크를 들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받으러 다녀야 돼. 이러면 근데 종주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걸 어떻게 영업해요? 받으러 다녀야 돼. 문중 내 건강하고 똑똑한 인재가 얼마나 많겠는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훨씬 가능성이 높은 댐 건설 같은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무슨 말이지 지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결국에는 자기가 한양 조씨의 똑똑한 인재라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댐 건설 같은 그러니까 큰 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자를 가득 채우는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네 이분은. 칵테일로 모아? 그것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프로젝트다. 오케이.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단 통째로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제일 이상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왕이면 한양조씨 문중에서 기증된 그죠. 정자가 훨씬 믿음직. 그죠. 왕후장상의 씨를 이거 따로 식겁입니다. 왕후장상의 씨를 따로 빼놓자는 말로 들립니다. 자, 예를 들어 저는 히어로즈 팬이니까 이정우 선수가 1억 3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하는 걸 보고 자꾸 이제 부모님하고 매칭시키잖아요. 두 사람 다 레전드가 됐으니까. 그리고 막 그 핏줄에 대한 얘기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요. 그러면 모든 레전드의 2세가 다 유능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반대로 확률이 겁나 낮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만큼 물려받거나 부모가 했던 것보다 부모가 했던 것만큼 충족시키는 자식이 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회가 99% 기르잖아요. 아니에요? 문중 내 건강하고 똑똑한 인재래요. 그러니까 조정현 의사 본인은 이제 한양 조씨 문중에 이게 자기가 한양 조씨 문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적어도 그 이분의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양조 씨 정자를 쓰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부계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게 참 되게 우리 왜 선거 때 되면 전문가들이라고 나와가지고 자기 분야하고 상관없는 자기 분야 전문성을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보수 정당 가 있는 뭐 원자력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시대에 역행하는 소리 참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소에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그러니까요. 평생 이거 배운 사람들일 텐데. 또 보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자은행. 네. 심지어 시급해요. 시급해요. 늙어가니까. 시급한데 문중의 종손들이. 나잖아 또. 시급한데 40년 전으로 갑니다. 1980년대였다. 전남 구례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학병원 외래에서 산부인과 교수에게 허리 굽혀 여러 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걸 봤다. 국내에 냉동 정자라는 것이 없던 시절 남편이 무정자증인 이 여성은 서울까지 올라와 배란 시기에 익명의 의과 대학생이 제공한 신선 정자로 임신이 됐다. 이게 진짜 있는 의학 용어예요. 신선 정자가? 이게 냉동 맞을 아닌 거예요. 거를 이거 그렇게 그래요? 얘기해요. 냉동 정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게 높은 산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정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검색하니까 삼성전자를 잘못 검색했네. 진정해. 신선 정자. 그렇게 낳은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그는 이렇게 자랑했다. 우리 마을처럼 산골에 이렇게 귀티나고 잘생긴 애는 보들 못했지라. 매일 새죽을 끓이면서 또 한 번 애를 바라본단께. 당시 문중애가 아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잘생기고 젊은 의대생 때문에? 그쵸. 의대생의 정자를 받아서 나는 아니까 귀티나고 잘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문중은 아니라는 거죠. 개그비식 같은 게 보이죠. 네. 이게 가장 시겁한 포인트입니다. 네. 당시 40대 중반의 촌부를 보면서 양질의 정자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네, 맞아요. 정말로 왕후장상식 씨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에요. 굉장하다. 양질. 와. 의사라는 사람이 유전자를 우열의 개념으로 수직 줄을 세우고 있어요. 완전 와, 이거 이쯤 우생학적이네요. 되면은 무섭네요. 이거 우생학이고요. 잠깐만 그러면 80년대 그 익명의 의대생이 혹시 본인인 건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아, 이건 진짜 식스센스급인데? 아. 그리고 그렇게 보면요, 이 40대 중반의 촌부 여성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남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누님이 저거 하셨으니까 소 얘기 하셨으니까 좀 강아지 얘기. 순혈주의 때문에 의사들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겪는 병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거 한국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말고요. 재벌가에서 볼 수 있죠. 네. 순종 찾는 집들이 보통 이 개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산골 촌부의 유전자는 열등하고 서울 의대생의 유전자는 우월하다. 그 정자는 양질의 정자였다. 이거는 이제 신분제 논리 중에서도 너무 옛날의 논리죠. 뭐 아니 그럼 원빈 집안은 다 원빈처럼 잘생겼겠네. 신라, 고려, 왕권 신수설, 뭐 신성 로마 제국 대충 그쯤이에요. 야 큰일 났어 이 사람 어떡해. 아, 이거는 조선의 신분제나 고려의 신분제하고도 될 게 아니에요. 네네. 진짜 로마. 뭐 신라나 네. 초기 고려 뭐 네, 그쯤이에요. 영국에 가서 부탁하면 되지 않아요? 영국 왕실이 가장 검증받은 로얄이잖아요. 그렇죠. 북유럽 네. 왕실들 한번 싹 돌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오면 되겠네. 주나? 왕족이잖아 그러면. 안 주는 건 모든 집안이 다 마찬가지야. 뭐 트라이는 좀 센 데서 해봐야죠. 기왕 미친 짓 할 거면. 요즘은 남편과 혈액형이 맞는 정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사실 이것도 욕하고 싶지만 뭐라고 못하겠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부들도 정자를 찾으시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쓸데없는 오해가 때문에. 있으니까 네.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그렇죠. 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종가들이 종가 내에서 필요한 정자를 냉동해 종친이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은 너무나도 기발해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존나 그 신기하다. 가묘 다시 가보라니까 뭐 딴 건물 있나? 종간 혈액형이 다 같나? 아니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혈액형 같은 거 아니야? 의학 칼럼도 되게 많이 쓰네요. 난 무식하니까 네. 이게 흔들리네.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중이 특별 관리하는 정자는 종간의 종친만 해동해서 쓸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일파만파 확산된다면 한국인만의 종자, 괄호 열고 정자, 괄호 닫고 보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정자 냉동이나 정자은행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아 K 정자가 수출될 것이다. 설마. 분위기가 일파만파보다는 이렇게 무리가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치가 있다. 제가 운전하다가 여기서부터 정자은행 발전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쯤을 한번 볼까요? 인류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태어남, 괄호 열고 출생, 괄호 닫고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걸 누가 몰라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인위적으로 체외 수정시켜 임신, 괄호 열고 출산, 괄호 닫고 을 이뤄낸 로버트 에드워드 박사, 괄호 열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괄호 닫고 이게 괄호 안에 넣는 거의 규칙이 뭐죠? 태어나면 출생을 하는 건 한자를 풀어준다고 치면. 근데 한글로 썼지만.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은 다른 거잖아. 근데 왜 임신을 괄호하고 출산이라고 하지? 임신해서 출산까지라고 쓰든가. 그러니까. 에게 노벨 재단이 노벨 의학상을 수여한 이유도 태어남에 기여해서일 것이다. 참 납작하게 요약을 했죠. 정자 기증과 공여를 놓고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는 논쟁을 벌이는 일은 무의미하다. 정자기준과 공여를 놓고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를 논쟁을 벌이는 일은 무의미해요. 당신은 성씨를 여기에 집어넣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당신이 지금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이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단 그러니까 저도 태어남 뒤에 출생은 왜 과로 변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독자를 무시하면 이러나 싶어요. 아무튼 글의 마무리에서 논리를 퉁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논쟁적인 지점은 문중정자은행이라는 아이디어지 정자은행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근데 둘을 갑자기 합쳐놓고 꼭 필요하고 시급하답니다. 제가 굳이 억지로 이 글을 서원해를 하자면 조정현 의사는 신동아의 독자층을 계몽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혈통주의니 문중개념이니 하는 신분제 사고방식에 젖어서 정자공여 같은 건 숭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고 그들의 가치체계에 작은 균열이나마 내보려고 가문 정자은행 같은 미친 아이디어를 일부러 제시한 것일 수도 있지요. 저도 독질인이 무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한 어른들을 설득하고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럼 쓸데없는 과로 병기도 이해는 가요. 조정현 의사는 산골 촌부만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하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동아의 독자 대중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마치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쟤네들한테는 성상이라도 만들어서 깨우쳐야 한다고 했던 그 대상이 됐던 야만족들처럼요. 맞습니다. 십자군 전쟁하자는 소리입니다. 정자 가지고. 게르만 대상 포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임신 출산을 해야 되는 건 젊은 부부예요. 혹은 젊은 여성이에요. 왜 문중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부터 다 글러먹었는데. 네. 한데요. 그래서 저의 선회하는 가정도 무너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왜 섬뜩합니다. 그런 얘기해요. 한국은 진짜 PC한 애티튜드가 수입된 적도 없는데 PC하면 못 살게 구는 것부터 수입됐다. 고도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 그러니까 빠르게 이룬 나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겪는 이 일입니다. 필요한 가치들을 수입을 못한 채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겪는 일들이 뭐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동남아에도 있고 뭐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들은 게 있고 자기도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트렌드가 뭔지는 아는데 그걸 해석할 도구가 없는 원시인 같아요. 이게 되게 구조가 그리고 엉망진창이네요. 복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문중의 아이를 임신 낳는다는 거에 거부감 때문에 문중 정자를 요구했다가 근데 갑자기 1980년대 점남 구례의 사연은 문중 정자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엘리트 네, 양질 정자, 그냥 양질 정자. 정자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정자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점점 뒤로 물러갔죠. 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네, 점점. 네. 이런 걸 이제 무슨 뭐 초대석 대기 이런 재미없는 프로그램 아침 10시에 할 때 종편 프로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틀어놓고 생활하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여기 양질의 정자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질의 전자와 그렇지 않은 정자가 따로 있다. 네. 그 말은 곧 그런 인간이 따로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헬만의 집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위험성을 알려드리면서. 핸드폰 잠금 좀 풀어주시겠어요? 마지막 날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는 컴스테이션, 큐비엔 루테인 아스타잔틴, 29데이즈,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요즘 광고 문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광고. 창사 후 10번째 맞이하는 설날. XSFM 청취자는 명절 선물도 엑세스몰에서 산다. 그렇습니다. 나는 조물주의 욕심. 다음 명절에 자신있게 자신의 아이템을 판매해볼 회사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판매하는 아이템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알실 요파씨 그리고 앰플리파이드까지 취향별로 구비된 고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25 gmail.com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070-4194-7772로 전화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조물주가 반겨드립니다. 조물주 직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물주라는 건 유면상 PD를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괴롭히지 마시고 정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품을 블랙리스트가 돼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품이 블랙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네. 여러분의 상품을 액세스몰 청취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상담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자, 한동훈으로 돌아옵니다. 중간은 무조건 허리는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마니아. 근데 너무 또도훈이긴 하네. 네. 근데 정말 제가 그 비슷한 수준을 찾으려고 언론을 많이 뒤져봤거든요. 네네. 97년 이인재, 01년 경선의 이인재, 03년인가요? 문국현, 11년 안철수, 18년인가요? 19년 황교안 다 뒤져봤어요. 한동훈만큼 빨아준 적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저도 이제 보수 정치인들 빨아주는 기사들 많이 봤지만 보수 정치인의 피지컬, 피지컬 그 자체를 탐닉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탐미주의. 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관음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이제 나이가 좀 많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피지컬을 예찬할 일은 없었는데. 많지 않았는데 50대 한동훈만 하더라도 너무 반가웠는지 막 그의 피지컬을 탐닉하다 못해 칼럼으로 소개하는 글까지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 글을 쓰신 분입니다. 2024년 새해 건강. 한동훈 따라하기. 건강의 지수만 있다면 누군들 못 따라하겠습니까? 전민일보. 한승범.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대행 대표. 승인. 2024년 1월 11일. 9시 34분. 전민일보는 참고로 전주에 있는 현재 20년 된 언론사고 이 전민일보의 오너가 일요시사의 오너입니다. 오. 대충 그 기대치를 그 정도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민일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글을 굳이 실어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전민일보가 현재 이 기사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언론사입니다. 다른 데서 다 지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사에서 투고가 됐는데 실렸는데 다 삭제되고 지금 전민일보만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한승범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이라는 회사입니다.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이라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비롯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가지고 가장 강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필자고요. 그렇죠. 맞아요. 한동훈 열풍, 한동훈 현상, 한동훈 성공 신화를 가장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든 사실상 이용하는 데 성공한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의 한승범 대표. 이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이 뭘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회사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은 한국 출판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아마존 출판 대행 서비스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단 둘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한국 출판계의 혁신의 바람 이 부분은 그냥 수식어니까 날리면요. 네.
버네이즈 아마존 출판 대행은 아마존 출판 대행 서비스의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A는 A예요. 궁금한 게 아마존 출판 대행이라는 건 뭘까? 저는 그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마존 출판 대행이라는 거는 뭔가 이북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그런 걸 건가? 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마존은 출판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니면 열대 우림에는 서점이 없어서 그렇죠. 서점이잖아요, 서점. 뭐지? 그랬는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국내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영문 출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출판의 놀라운 한류를 이끌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발행된 책을 미국의 아마존닷컴에 영문으로 출판하는 걸 도와주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다. 에이전시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대필 및 영문 번역 서비스부터 아마존 출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필. 글로벌 독자들에게 작품을 전파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및 홍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더불어 미국 영문 서적 출판과 한국 언론을 통한 홍보 마케팅 또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길게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인물 구운을 겨냥한 본인은 시간이 없고 본인은 뭘 쓸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책 내드릴게요. 사실 원고가 있다면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네. 번역가한테 맡긴 다음에 그거를 이펍인가요? 이북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킨들에 등록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 앞에 있네요. 중요한 건 대필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필입니다. 네, 큰 연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응리시. 연필 좋다. 아, 그 18cm 한동훈에 22cm 정도 되겠네. A4 용지 한 장이 300페이지 한글과 영문 서적으로 변신하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맞네. 대필이네, 대필. 책 써주겠다는 얘기네. 신업 써서 주면은 알아서 해드립니다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한국과 미국 동시 출간 및 언론 홍보 서비스를 함께 즐겨보세요. 자, 이런 서비스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 작가 할 때 저도 대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필자는 애초에 사회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는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마지막 지점, 허영. 필자로서의 나. 그렇죠. 나의 얼굴이 박힌 이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을 내고 싶다. 요거 할 때 특히 뭘 해줄 수 있느냐? 심지어 그 책이 영문으로 발행이 된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닷컴에 등록이 된다. 요거를 채워주는 대행사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막상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제가 지금 아까 깜짝 놀란 게 이 홈페이지의 그림 때문인데 설명해 주시겠죠? 예,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그 뭔가 이제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하는데 세컨더리 헤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회사 구성원들을 소개해놨는데 모든 그 사진 밑에 붙어있는 이름이 다 똑같네요. 조나단 도우입니다. 존 도우. 존 도우죠. 그림이 나와 있고 뭐 여기 직원인 사람, 전문가인 사람들처럼 얼굴이 넷 나와 있는데 이 얼굴들도 사실상 AI가 만들어낸 모델 얼굴들 같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인데 이름이 다 똑같아요. 조나단 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존 아무개죠. 얼굴은 다 백인 여성이거나 남성. 네. 이거 그리고 구도가 딱 배우용인데요. 배우의 프로필용인데. 아니면 이제 AI로 제작한 거든가. 네. 나 이런 얼굴 많이 알아요. 패친 신청 많이 와요. 그런 거야. 나는 뭐 미국에 뭐 그러면서 그 누구지? 김카를로스인가? 김카사디안. 카사디안. 네. 아니 아무리 막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막장사를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면 어떡해요? 그리고 세컨더리 헤딩이라는 그 제목 밑에 있는 글은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로렘 입숨이네요. 로렘 입섬 돌로 시트 안에 써 있죠. 이게 뭐냐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예시를 내주고 그 디자인 밑에 이런 글씨가 들어간다라고 내주는 가짜 글이에요. 네. 텍스트 자리. 네, 텍스트 자리에 넣는 아무 말의 대명사가 로렘 입섬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조나단 도만 4명 있죠. 그러니까 즉 예시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긁어왔네요. 그래서 조나단 도도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다 이름을 써라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밑에 직함만 따로 붙어 있습니다. 뭐 파운더, 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부터 애초에 뭔가 일을 좀 똑바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제 버네이즈라는 그 회사 이름도
미국의 이제 PR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즈에서 이제 따온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회사는 뭔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진짜 이상해요, 청취자 여러분. 그 회사의 대표라는 분이 한동훈 따라하기라는 건강 컨셉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쓴 칼럼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적어도 이건 맞는 말입니다. 좀 실제로 아프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야 이런 거죠. 아야. 한동훈 현상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하며 인물 자체도 매력이 넘친다. What? 아니, 문장에 호응은 돼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하시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예찬을 하는 기사나 뭐 이런 칼럼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다 지나쳐요. 뭔가. 너무 오버해. 신나게죠. 너무 오버하고 뭔가 그래서 이제 과하다 보니까 하나도 현실성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멋집니다. 그의 연설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연상케 하고 외모와 품격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전투 지략과 전술은 나폴레옹을 전쟁 언제 해봤어 이 사람. 짧긴 하다. 도덕적 가치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겸손과 언행일치는 소크라테스와 결을 같이 하다. 저는 따라서 자 한승범 씨의 나이대를 알 수 있죠. 이분은 2030대죠. 소크라테스부터 봤습니다. 이 사실 이제 그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를 할 때 그 신장수 캐릭터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죠. 백을 하는 거야. 목표로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철학자 중에서 겸손과 가장 거리가 먼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아닌가요? 그죠. 그러다가 독배를 마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나폴레옹은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투 지략을 증명했잖아요. 한동훈은 언제 전쟁을 해봤어요? 법무가 출신입니다. 이 한승범 대표님 되게 맨프로머스죠. 인류사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한동훈과 그의 피지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한동훈의 팬들은 한동훈의 피지컬에 집착하는가? 뭐죠?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하얀 피부에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이다. 이 다음이 짱이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의 섬세한 외모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어.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먹혀봤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고소 잘하잖아요. 성희롱 이 정도 희롱당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반전 근육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뭐 만져봤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비엘물 안 싫어한다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하지만 칼럼으로 비엘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거 알패스잖아. 언론의 지나친 예찬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빨아준다고 하는데 이건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기분이 나빠요. 네.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아마 당사자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타인이 와서 왜 핥아 짜증나지? 생면부지에 타인이 와서 지금 이어서 계속 핥는 거 들어보시겠습니다. 섬세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는 반전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모습은 외모와 근육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매력을 풍긴다. 아니 누가 와 인간 이데아적인 인간이야? 속옷 모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저기 그 과칭찬으로 돌려까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못 써요. 거의 신이죠 신. 신적인 어떤 예찬을 쏟아내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에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미대생들이 그리는 그립바 같네요. 그 속고상. 아그리빠. 아그리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신이 아니다. 아쉽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따라가는구나. 네, 그는 완벽하지만 신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처럼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주제문이군요. 나도 한동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는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사는 완벽한 남자다. 한동훈 위원장 성공 신화의 비밀은 단순하다. 바로 니체가 말한 커다란 건강과 초인, 괄호 열고 우버맨치이다. 이게 위버맨시가 되었어요. 위버맨시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고 커다란 건강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분의 의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제 머리 비웁시다. 우리가 이제 함께 그냥 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렇다 치는 겁니다. 더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건강의 소유자다. 18cm의 건강. 왕 건강로. 아니 그 말씀을 누님. 아니 커다란 건강이 아니 이게 그게 빅 헬스냐고 이 인간아. 이 글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어떤 용어의 사용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분의 어떤 건강이 좀 걱정되는 게 너무 탐닉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합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단계. 그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탄탄한 근육을 이야기하겠죠. 위험해 보여. 양들의 침묵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먹어 안 돼. 오 마이 갓. 지금 그 생각이 다 떠올렸어요. 아까 첫 번째 기사에서도 인간이 소가됐는데. 자, 다음 보죠. 그는 매일 매순간 건강을 위해 불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 니체의 위범의 초인 개념에 대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렇죠. 있네요. 자, 어떻게 아는지는 지금부터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매일 정진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이제 합의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사실상 속속들이 아는 그의 측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최면을 해야 이 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갑시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물론 앉는 시간도 최소화하여 서서 업무를 본다. 술과 담배와 같은 독극물은 일절하지 않으며 독극물이요? 여기 다 독국물이 쩌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지금. 30분 전에 독극물. 우리 대통령은 항상 독극물을 섭취하는. 아 갑자기 술 땡기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앞에부터 모든 문장이 다 윤석열 까는 거구나. 그렇죠. 커다란 몸을 까는 거구나. 운동도 안 하고 불굴의 노력도 안 하고. 철저하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 아니 식단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봤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100% 실천한다. 자, 저도 이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커다란 건강 초인 우어맨 씨 여기까지는 그래 뭐 약간 어긋나 있긴 한데 뭐 비스무리하게 인용했다 치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쇼펜하우어가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는 걸 보고 이건 참아 넘길 수가 없다. 왜냐면 아니니까. 낚였어. 이거죠. 자, 니체를 인용한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쇼펜하우어로 갔는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존 로크의 교육론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존 로크다. 네, 로크가 인용한 거예요. 심지어 로크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요 말은 원래는 로마 시대의 풍자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했었던 말이라고 전해 내려오던 거를 존 로크가 인용을 한 거고요. 쇼펜하우어는 뭐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요 문구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유명한 문구는 로크에서 따왔다고 해야 정확한 칼럼이 됩니다. 일단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도 아니니까. 굉장히 세상 모두를 미워했잖아요. 건강한 정신이 염세주의로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만사 다 불만이었잖아요. 예,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잡고 나아가자라는 그렇죠.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쇼펜하우어는 절대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를 인용하기 전에 김경률 최고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명랑합시다. 50년간 커다란 건강을 실천하며 살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저 계속 궁금해요. 50년 동안 커다란 건강을 실천하며 살았던 걸 본인이 아냐고요. 확인했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커다란 건강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되게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요. 왜냐하면 한승범 씨는 한 2030년 사셨기 때문에 사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자세히 보셨을 수 있어요. 뭘 먹고 사는지. 쇼펜하우어가 어디 쓴 적은 없는데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을 수도 있어.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알고 보면 술만 마시면 건강해야 돼. 이러고 쇼펜하우어가. 이런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전염병 피해서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사우나에서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가끔 있으면 저 할아버지가 어디를 보는지도 알 수 있어. 그런 할아버지. 또 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커다란 건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마음대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건강한 시민들로 가득한 나라이다. 건강한 육체미를 강조하고
굉장히 했던 나라가 있죠. 나치 독일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에요. 아까 정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이거.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이다. 2024년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겠다. 나치당원 되기 위한 방법. 난 안 될래요. 자격 조건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만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님들은 아직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나치 독일 이야기가 되죠. 네, 신분이죠. 이거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우생론으로 그렇죠, 이제 빠질 그렇죠.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코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한다. 자, 힘드네요. 저 탈락. 쌤이 저게 에디터 탈락. 동료 시민 안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저는 도구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양압기. 저는 코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양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는 호흡기관이고 입은 소화기관이다. 입으로 숨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 입이 소화기관이에요? 입에서 어느 정도 소화는 된다고 하되 저장 기능을 하니까 중요한 씹으니까. 것은 섭취기관 아닌가? 입이 소화기관인 동물. 멍게. 닭. 맞죠. 닭은 저작 기능이 없으니까. 예, 전위와 모래주머니. 예, 그냥 꿀떡꿀떡 삼키죠. 예. 저기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위를 꺼내서 먹더라고요. 아, 동료 시민 되기 개 어렵네요. 위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이면 안 돼요. 지구상의 6,500종의 포유류는 모두 코로만 호흡한다. 여기 포유류 아니야? 아니요. 난 그러니까 우리 집 고양이 실컷 놀면은 개구 호흡합니다. 네. 맞아요. 고양이 개 뛰면은 입으로 좋은 건 호흡해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생존의 본능이다. 하지만 직립보행이라는 진화로 인해 현재 95%의 인구가 입으로 호흡한다. 그럼 동료 시민이 5% 남습니다. 5% 득표면 이거 황교안만 못합니다. 아무도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이 논리 구조는 아무도 신경 안 쓰네요. 직립보행해서 개구 호흡을 한다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예 없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포유류가 코로 호흡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약간 의학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해요. 호흡 자체가 코로 호흡하는 게 이제 호흡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먼지도 거르고 이런 걸 할 때도 코로 하는 게 좋고 입에는 이제 거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점프하고 있는 거죠. 그 개구 호흡을 검색하면 처음 나오는 게 고양이 숨소리 이상해요. 개구 호흡 원인. 고양이 개구 호흡 진짜 위험한 3가지 이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한 말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불가사리 아니면 고양이가 돼야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첫 번째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유PD님도 입으로 호흡하시고요. 저도 많은 시간을 입으로 호흡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코호흡과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을 알았을까? 손가락을 대맞죠. 잘 때 들어가서 왜냐면 옷을 들어서 근육도 받잖아요. 모는 못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냐거든. 이런 몹쓸 환타지물이 있나? 옛날에 왜 임금 죽었는지 아니었는데 코에 이렇게 얇은 종이 대보잖아. 그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붕어하셨다고 신경 들고 올라가서 상의복 이러면서. 둘째, 한동훈 위원장은 건강한 식단으로 소식을 한다. 같이 밥도 먹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비감염성 질환 대부분이 비만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실 건강한 식단에서 한 위원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완벽하지 않다. 좀 아쉽네요. 인간미. 신이 아니야. 아니야. 평소 그가 즐기는 커피, 제로콜라, 저지방 바나나 맛 우유 등은 몸에 좋은 음료가 아니다. 신이 아쉽게도 몸에 좋지 못한 음료를 드십니다. 아니 이거 사실 이 배우자인 저 진은정 변호사는 알까요? 이 사람이 뭐 먹고 사는지, 남편이 뭐 먹고 사는지 아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소식하는 거, 제로콜라, 커피 이런 거를 거의 이제 탐닉하듯이 이분은 추적하는. 그러니까요. 데피니션은 몰라. 아무리 친해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싸우죠. 네. 게다가 원래부터 서로의 성지향성을 알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그럼요. 근데 남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무카페인 차뿐이다. 이건 굉장히 건강주의자예요. 그러네요. 그 UPD 왜 우리 저기 냉장고에는 이런 커피, 제로 콜라 이런 것들 다 있네요. 카페인 음료밖에 없어. 아, 우리 회사의 모토예요. 네. 작은 건강. 조조매한 건강. 1.8mm의 건강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혹은 커다란 설탕. 건강 필요 없어요. 맞아요. 달아야 돼, 달아야 돼. 졸지나 말고 녹음이나 잘해 막 이러면서. 우버맨 씨 하지 말고 우버 타고 다니라고 그냥. 그렇죠. 우버맨이죠. 네. 우버를 타고 다니니까. 아니면 우범맨. 위험한 사람. 그건 위버라고 읽으면 안 돼요. 셋째, 한동훈 위원장은 8시간 숙면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같이 자요. 같이 잡니다. 어떻게 하냐고. 이건 사자성어로 빼박 캔트라고 하죠. 같이 잡니다. 그가 남다르게 머리가 좋고 이타심과 배려심이 많은 것은 엄청난 체력 덕분.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윤석열 까는 거라니까. 8시간 잔다고. 그렇죠. 맨날 지각하는데 우리 대통령.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들다. 윤석열 나 싫어요 진짜. 당장 내가 아픈데 남을 배려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 글은 그냥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아니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동훈 8시간 수면이라고 검색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브랜드에서 팔 게 남았어요. 저도 아까 한동훈 식단으로 검색해봤거든요. 뭐 이정재 씨와 만나서 무슨 식단 뭐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한동훈 식단, 한동훈 수면법 이런 거 팔아야 될 거예요. 아니 추가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한승범 이 사람이 드라마 덕후인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잘은 몰라도 거의 지금 드라마 속임라고 등치시키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게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요 항목을 보고 좀 찾아보니까 애초에 이 글은 한동훈이 필요한 글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 첫째, 둘째, 셋째 항목에 다 요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호흡하고 복식 호흡하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는 나쁜 거 마시면 안 되고 생수하고 무카페인 차를 마셔라. 그리고 뭐 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칼럼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매일일보에 이 제목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승범 칼럼 다이어트 성공의 비밀 코호흡과 체중 감량 23년 11월 13일 매일일보. 요것도 하나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아들에게 23년 11월 14일 충청투데이. 요게 컨셉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편집글 형식으로 조금 바꾼 거죠. 우리 몸에 감춰진 진화적 설계와 비만 23년 11월 16일 경북도민일보. 자, 제목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코호흡의 힘 만성질병에서 벗어나기. 이건 아예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겠어요. 23년 11월 19일 경남메일. 작년 11월 중순쯤이네요. 그때 쫙 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 그러니까 코호흡과 복식호흡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신경 써서 먹어야 되고 8시간 숙면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항상 뭐 한동훈 빼고 다른 글을 쓸 때는 뭘로 시작하냐면 본인이 10년 전까지 초고도 비만이었다. 120kg까지 나갔다. 그랬는데 감량을 하는 과정에서 코호흡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본인 얘기네요. 본인 얘기를 이제 칼럼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자. 이 전도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최신 트렌드인 한동훈을 끼워 넣은 그런 쪽에 가까운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자기 하던 모든 일에 한동훈을 끼워 넣었을 뿐인 겁니다. 그렇죠. 자, 기사 다음을부터 다시 보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4시간 코호흡이다. 코호흡은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의지력과 자기 절제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다. 이게 한동훈을 빨아주다 말고 연필 이야기로 빠지는 거랑 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숙면을 취하게 되고 과식을 덜하게 된다. 이것은 의지력과 자기 절제력을 높이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근데 빨아주는 건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합니까?
아니지, 핥아주는 거. 핥아주는 거죠. 네. 아까 보니까 아들도 있으시더만. 코로 할 수 없어. 아드님은 아버지가 저 한동훈 위원장 코에 손가락 대보고. 근데 이제 같이 자보고. 옷 들춰보고 이러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한테는 이제 핥아주는 게 이제 그루밍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연대 의식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따금 헤어볼을 뱉어내실 겁니다. 캣 하고 봤더니 뭉친 것이. 네. 그러면 어느 날 자신이 커다란 건강에 도달하게 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위대하고 건강한 동료 시민이 되어 있을 것이다. 5%의 확률이지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코호흡에서부터 시작하면 파시즘적인 위대하고 건강한 동료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네. 본인의 어떤 성공 경험, 다이어트 막 40kg씩 했었던 자신의 성공 경험을 극단적인 사상으로 끌어올리는. 나치가 무슨 캠페인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민일보의 비겁한 마지막 멘트와 함께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씻지 마요. 아 여기 저기 그 토크쇼 이거 재즈밴드 두동창 이거 해야 되는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데이즈.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 몸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독일 더마 테스트 이도 역시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입니다. 이 정도는 쓰셔야 커다란 건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아주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가격에서는 큰 강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종류가 적냐? 아닙니다.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는 생대,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까지 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섬세한 선택 29데이즈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늘 세일된 것 같은 정상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와 딸도 쓰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이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네. 있었던 거는 뭐니 해도 품질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 사주실 때마다 기부용 생리대 하나씩 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9데이즈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하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경영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29데이즈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십시오. 올겨울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한동훈 개그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히트작들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주로 한 사람이 쓴 기사라는 것입니다. 자, 광고 전에 이미 그의 히트작 하나를 만나보셨습니다. 그의 또 다른 히트 싱글들을 제목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일보 한승범 칼럼 한동훈의 선민후사의 비밀. 읽었어요. 사실 몸 생긴 것도 아는데 이 정도 비밀을 모르겠습니까? 매일일보 한승범 칼럼 예측 불가 한동훈의 정치 여정.
읽었어요. 에디터는 다 읽었어. 근데 이 선민우 사이 선민이 그 선민의식의 선민 아니야? 진짜 맞아요. 딱 그거. 아니야. 먼저 민중 원래 그다음에 선다우사잖아요. 사건. 그쵸. 예. 지금 보면 딱 그거네요. 우리는 선민이다. 예. 브레이크 뉴스 한승범 칼럼 한동훈의 새로운 한국을 향한 도전. 라이브 팝 뉴스. 라이브 팜은 뭐예요? 막 모르요? 버섯 키우고 이럴 것 같죠? 모르겠네요. 밭이 막 화가 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을 잡아먹고 라이브 팜. 아니면 살아있는 손바닥. 아무튼 라이브 팜 뉴스. 한승범 칼럼 한동훈과 한명회 시대를 움직이는 두 인물. 읽었어요. 오 정말 농수축산 전문 듣보잡. 근데 어떤 언론사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떠보죠. 시사앤피플 한승범 컬럼. 이건 컬럼입니다.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컬럼을 똑같이 써가지고 제목만 바꿔서 여기저기 보내거든요. 한국 NGO 신문에서는 바보야 김대중과 한동훈은 진보주의자야 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보면 한동훈 사진이 아니고 한승범 씨 본인이 옛날 옛적에 길거리 어딘가에서 DJ를 만나서 DJ와 찍은 사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사앤피플 한승범 컬럼 한동훈 장관의 길 금수저 넘어 이타주의로. 네. 한승범 씨는 결국 한승범 씨의 이름만 모를 뿐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중에 에디터가 2개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뽑은 건 요 중에 없네요. 네. 한승범 칼럼 한동훈은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만든다. 나도 미치겠다. 최소한 한승범 씨는 미쳤습니다. 왜냐면 저 커다란 건강을 제가 1월 달부터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근데 헬마스 원고를 보니까 있더라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뒤지다 보니까 이게 뭐야. 또 있어. 자, 한승범 씨가 이 칼럼을 쓰고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댓글처럼 올린 칼럼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시죠. 한국 NGO 신문 기사 입력 2024년 1월 19일 9시 34분 최종 수정 2024년 2월 1일 10시 51분. 얼마 전 한동훈의 커다란 건강법이라는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들으신 그 기사입니다. 이 글은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글에 분노하며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기 다 모여 있어. 우리 얘기네. 그러니까 사실 제 기억상으로는요 분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사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 선물 같은. 그렇죠. 네, 조롱과 욕설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를 향한 지치 듣거 괄호 열고 권력자에게 아첨하여 큰 이득을 얻음. 괄호 본인 닫고. 얘기인가요? 이거를 이제 아마 뉴스공장에서인가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을 거예요. 치지를 핥아서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수레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헬마가 했던 표현은 맞죠. 실제로 핥았거든요. 빨았다기보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좀 매웠나 봐요. 본인 입장에서 한승범 씨가. 보죠. 라는 한자를 배우게 되었다. 이에 나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들은 내 글에 흥분하고 분노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필력도 약하고 유명인도 아닌 필자에게 그러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원래 겁먹을 때 사람들이 할 말이 있죠. 나 X인데 왜 이래? 너. 그리고 필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필력이 약한데 이딴 글이나 쓰고 앉아 있었으니까. 설사 그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아부성 글이라 할지라도 그저 비웃고 말았어야 했다. 바닥이 너무 내려갔으니까 그렇지. 반면 같은 글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팬들, 즉 빠들의 반응은 이걸 이제 알았어? 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것이라 하면 8시간 숙면을 하고 코로 숨을 쉬고 바나나 우유를 먹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괄호 열고 깃갤 괄호 닫고의 한동훈 팬들 괄호 열고 한동훈 줌 괄호 닫고 에게는 이게 한동훈의 팬이 한 줌도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동훈의 팬인 아주머니들이라는 뜻이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기타 드라마 갤러리가 원래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한동훈 팬갤처럼 변질이 됐더라고요. 너무 슬픈 게 한동훈 갤러리를 만들어서 모이면 안 되나요? 거기는 모이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사람들인 아, 거예요. 그래. 네. 개파가 다르구나. 네네. 아 이게 개딸에 대응되는 뭐 그런 팬덤을 지향하는 그걸 한다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내 글이 그들이 예전에 겪었던 한동훈 입덕하기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분 칼럼 다른 칼럼 얘기들을 보면은 거의 한 7-80% 확률로 기깰 얘기가 꼭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깰러구나. 네, 기깰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나는 호수물에 불과했고 바다를 만난 거예요. 오, 입덕 에피소드 이런 거 알면 진짜 찐 이쪽 업계를 아는 사람인데. 가수 나훈아는 월간조선 2002년 1월호 인터뷰에서 진정한 슈퍼스타는 까와 빠를 모두 미치게 만든다는 명언을 남겼다. 진정한 슈퍼스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우주의 기운을 받아 탄생한다. 아니 자기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다시 흥분하셨어요. 갑자기 한동훈을 시동 생각하니까. 걸었어요. 네, 그 우주의 기운 그 매우 그 보수층에서는 상처가 많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마치 떡볶이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막 힘든 거 생각하고 이 선거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듯 떡볶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나는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한동훈? 신났어요. 그죠? 수십만, 수백만 명을 미치게 하는 것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디바인 타고났다. 평범한 스타에게는 까가 붙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까는 슈퍼스타에게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존재다. 근데 그건 확실하네요. 이런 멘탈로 살면 커다란 건강을 얻기는 하겠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적어도 건강에 스크래치는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요. 예. 개딸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큼 두렵다는 반증이다. 한승범 씨의 결론. 일단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개딸이라고 다 치부해버렸고요. 그렇죠. 한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초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하고 추적하지만 그런 건 당신이었고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건 당신이 한 짓이고 그러니까. 그가 무결점과 무오류임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와 신이네 이건 진짜. 왜냐하면 사직구장 바깥에서도 사람들은 야구를 보거든요. 아 그렇죠. 와 한반도에서 무결점과 무오류는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박정희도 이 경지까지 못 갔어요. 서초혈통. 오죽하면 나 같은 메신저조차 그렇게 파상적이고 집요하게 공격할까? 왜냐면 님 글이 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기사 읽기 내내 말하는 것 중에서 님이 짱이었어요. 맞아요. 한동훈 할기의 위범해주십니다. 인정합니다. 베스트 텅. 아 근데 그리고, 이번은 진짜 예. 명문이 많아요. 기사 읽기 놀이 최초로 한 번에 한 사람의 기사를 3개나 읽습니다. 네, 또 뒤지고 뒤지다가 요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얻어온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이번 설날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글로 통하는 세종대왕과 한동훈. 이야. 나는 한글로 세종대왕과 안 통했는데. 한글도 한시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걸까요? 세종대왕 돌아가셨거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NGO 신문 한승범 한류연구소장. 근데 아까 잠깐 명칭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요명칭도 써요. 아, 요명칭도 여러 언론사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한류 연구소장은 내가 드라마 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자기가 싸이의 성공을 예측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뭐 그랬나 봐요. 아, 이 사람이 버네이즈 아마존에스 어쩌고잖아. 맞아, 그 사람이에요. 한류 연구소장이시기도 해요. 네. 기사 입력 2024년 2월 2일 10시 13분. 따끈따끈하죠?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요. 어제입니다. 그죠.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글 사용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어. 아,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말을 같이 하거든요. 아무도 싫다는 말 안 했는데 싫으면 시집가라고 하는 건 너무 새로운 한글 사용이잖아. 안 싫다니까? 싫으면 시집가. 그의 말과 행동은 거의 완전히 일치. 얼마 성격일 것 같아요. 그 말투가. 거의 완전히 일치라는 말은 몇 퍼센트란 얘기야? 송정을 안 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걸리는 건데 한글과 한국어를 자꾸 헷갈리고는 있어요. 물론 이 한글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를
지칭하는 데도 쓰는 게 이제 언중의 습관이긴 한데 저는 그게 못내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이따 보면 나오는데 뭐 한글 얘기하면서 전부 다 한자어 얘기만 해요. 그리고 앞부분에 한글 예찬이 좀 길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평생 보던 그러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 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아름답고 새로운 표현과 어휘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내뱉는 말들은 한글을 통해 향기를 바라며 마치 나비가 춤추듯 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메아리친다. 왜냐면 코호흡으로 말하거든요. 너플. 자, 여기서는 한글은 그 문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한국어죠. 한국어죠. 네. 이게 TV 조선 중앙방송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대본을 보는 느낌이에요. 오. 네, 리춘희 아나운서의 말씀 같아요. 진짜 이쯤 되면 서초혈통이라는 단어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다. 깜짝이야. 진짜? 저급한 막말로 약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치인들이 많은 가운데 언어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임을 상기시켜준다. 싫으면 시집가.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정치인이 등장했다. 빠바바바바바바. 아우 진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글 사용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의 언어에 담긴 품격, 향기, 그리고 시대정신이 담긴 어록집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다. 향기는 입냄새란 뜻인가요? 근데 입냄새가 한글 모양을 하고 있어. 선민후사, 동료시민, 여의도 사투리, 5천만 문법,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이거 무슨 말이지? 누굴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 여당은 실천이고 야당은 약속 등 그가 내놓는 수많은 명언들은 마치 5천만의 언어가 되어 울려 퍼진다. 일단 이 마치는 빼도 되고요. 네. 이거 마치 5천만의 이것 언어가 되어 때문에 울려 주술호응이 퍼진다. 엉망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X같네요. 그치.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마치 아니야? 마치 5천만이 행진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 파시즘적인 세계관이 걸맞잖아. 너무 황당한 거야. 품격, 향기, 나비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말이 그래서 뭔가 한껏 기대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선민우사, 동료시민, 범죄자뿐. 이 말이 그렇게 향기롭게 울렸나 봐요. 이거를 보통 비아냥이라고 얘기하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깐족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깐족. 우리 PD님들과 기자님들이 이준석의 언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꼰대들을 자꾸 바보로 만드는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준석 빨아줄 때 한 1000배 정도의 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엔간에서는 한글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에요. 다 한자어지. 그러게요. 그가 창조한 적지 않은 신조어들이 국어사전에 실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문구들은 탈무드나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 아 여기서도 전 또다시 질문하게 되네요. 우리가 누군데?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되게 큰 감동이 있는 아니죠. 거예요. 그냥 되게 까불면 그냥, 죽는다 이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잖아. 그냥. 눈에는 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 시절 법대생들이 보다 하품하다가 눈물 흘린 그 시절 고시 준비하다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정말 모르는 분야라서 말이죠. 네. 과거에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아름다운 말을 한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잊혀졌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한 선배가 있다. 너무 멀리가 또 갑자기 답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멀기도 한데 또 지엽적이에요. 네 선배 얘기 누가 궁금한데 그게 왜 근거가 되는데. 자, 한 선배 만나보시죠. 그는 명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대화할 때마다 소크라테스부터 공자, 플라톤, 예수, 부처까지 다양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을 인용해 가르치려 든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본인 얘기?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철학가분들이 소크라테스, 공자, 플라톤, 예수, 부처의 말을 인용하진 않거든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학교에서 나중에 동창들이나 선배들 만날 때 그 과에 맞는 헛소리 하는 선배나 동창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국문과가 뭐 소설 얘기합니까?
평론 얘기하나요? 나이 먹고 모여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러고 설사 이제 철학 얘기를 한다고 어쩌다 쳐도, 사장 얘기해. 어쩌다 사장. 철학 얘기를 한다고 쳐도 뭐 후기 철학자나 구주주의 철학자들 이야기를 하면 했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를 인용하진 않거든요. 너무 유치한 비유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해봤자 뭐 하이데거를 했거나 비트겐슈타인을 했거나 그랬겠지. 그러니까요. 이거 철학을 키자니아에서 배운 솜씨입니다. 이거는. 그의 방대한 지식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말에서 진정한 감동을 받지는 못한다. 아, 나비가 춤추듯 마음속에 은은히 메아리 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 선배는 386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약자와 서민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에게서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 마약에 취한 부모가 자식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왜 남경필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들과는 다르다. 다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아무튼 몇 가지 거짓말은 빼놓습니다. 거의 완전히.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깐족되는. 아니 그리고 너무 자체. 재밌는 게 그의 말과 행동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일치한 사례를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넘어가요 그냥 은근슬쩍. 그는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약자와 서민을 향한 그의 말에는 진정한 진정성과 울림이 있다. 와, 진정한 진정성은 리얼리 리얼. 우와. 여기 아쉬운 게 울림이 울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동하는 울림. 진정한 진정성. 아 그래 운명의 데스티니 같은 게 나오는 그치? 거네. 어둠의 다크 같은 게.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을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말하면 그것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가 걸으면 그것은 길이 된다. 와, 진짜 신에 대한 찬양이다 이건. 이거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무슨 뭐 사이버 무슨 전사 있잖아요. 그보다 더 하지 않아요? 아, 인간 도로공사예요. 그쵸. 그가 그때는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때는 멋지고 성능 좋은 어떤 유닛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신이에요. 신을 얘기해요. 물론 한승범 씨 한번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동훈은 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거든요. 바나나 우유를 먹기 아 때문에. 까비. 졸라 깝이에요. 아 까비. 차를 마셨으면 신이야. 그러니까요. 아, 커피를 마셔가지고. 그가 입으면 그것은 유행이 되고 그가 읽으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이 자신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자신감에는 저희가 압도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 수많은 책을 저술할 것이고 그걸 이제 거기서 해야겠네. 아마존 대행으로. 나한테 와라. 버레이즈 아마존. 그러면 조나단 도가 상담한 다음에 조나단 도가 번역해주고 조나단 도가 디자인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도가 돈을 넣어줘요. 그리고 책 내용은 로렘 입섬이에요. 윈스턴 처칠처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 와. 이거 뭔 소리야? 더 나아가 우리는 곧 K 정치인 혹은 K 인물이라는 새로운 한류 영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K 인물을 보통 한국인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아니 그리고 수출한다는 얘기네요. 한동으로 수출하네. 기껏 신을 키워놓고서는 내다 판다고? 아, 저는 이렇게 수출된 경우를 하나 알죠. 알베르토 후지모리라고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잡힐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다시 역수입했잖아요. 악성 재고잖아요. 가서 자국민 학살하고. 그러니까 저점 매도죠. 네. 세종대왕과 한동훈 위원장이 공유하는 것은 바로 한글이다. 그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아 맞다. 나 세종대왕 어디 갔나 했더니 이거야?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영혼 역시 그 빛을 반사해 더욱 빛나게 된다. 아 이건 성경 말씀인데요. 사실 뭐 이거 설날 때나 하는 말입니다만 평상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 얘기할 때 빛난단 말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당에서 안 돼. 절대 안 되죠. 안 된다면서요. 이 사람 아니, 아직 저는 이게 팬이 아니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내에서도 그게 단도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안 돼.
그게 당내에서 못하게 할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튼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다. 동감합니다. 이거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네. 진짜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 찢었다. 네. 저 지금 있던 병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찢었다, 진짜. 아,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건강이 임했어요. 건강이 조금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성부고 한동훈이 성자예요? 성령은 언제 오셔? 윤석열은 싫어하잖아. 아이, 성령은 지금 안 나온 지 50일 됐어요. 성령 걸리면 안 돼요, 요즘. 가방 받으시다가. 네. 제가 지난주에 주장했잖아요. 3위일체라고 아직도. 자. 내년 설이 되게 기대되네요.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될까? 우리가 지난 추석 때 무슨 패션 말고 더 이상 이런 걸 안 나올 거다 했는데 더 나았잖아요. 네. 더 심해질 그쵸. 것 같아요. 아. 네. 뭐 사이버 전사에서 형광 멋쟁 의가 네. 되었다가 지금은 멋쟁 의, 그죠? 그 빛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정치평론 반, 희망 반 섞어서 말씀드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모든 언론은 한동훈을 잊었습니다. 그렇죠. 선거 끝나면은 왜냐하면 패장은 원래 외국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극히 높잖아요. 그럼 몸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겨도 모른다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쓰임새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커리어는 황교안 대표보다 더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럼 그때 가면은요. 자, 보세요. 이건 뭐 헬마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는 건데, 박근혜 이후에, 자기 당이 만든 대선 주자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이 보수 정당은. 앞으로도 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리버맨쉬를 껍을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꽂을수록 더욱 가열차게 고속으로 빨아줘야 돼요. 그렇죠. 예, 집중 건조 해줘야 돼요. 물을 빼야 되니까. 출마하면은 이어질 수 있겠네. 예. 근데 그때 가면 또 신제품이 나와서 또 신제품을 빨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초로 헬마우스가 우리 팬데믹 기간 때 한동훈 개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동훈이 누군지는 알았습니까? 그냥 광곡물 찍고 있네 이러고 말았지. 그때 맞아. 그게 시작이었구나. 그때 한동훈이 모르는 광곡물. 한동훈이 누군지 그렇죠. 모르는 분이 절반이었어요. 참 헬마님 나오면 우리 꾸준하게 비해를 핸드폰 꺼냈더니 검사가 올라탔다. 독직 폭행. 보수 세력은 또 다른 인스턴트 스타를 만들어내려고 무던 애를 쓸 겁니다. 내년 설에는 다른 스타를 만나보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으면서 돈을 걸어야겠어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추석이네요. 추석에 궁금합니다. 근데 출마해서 당선되면 또 모르긴 하죠. 네. 정치 고관여가 즐겁잖아요. 고관여층 청취자 여러분, 이거 재밌으실 겁니다. 올 추석에는 전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 무슨 미친 소리가 기사기놀이에 올라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XSFM입니다. I, D, W, K